안녕하십니까. 비자스피탈 대표 변종원입니다. 어떻게 협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협상을 잘하기 위한 필수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나 공부, 특히 전쟁에서의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이기고 지는데 큰 역할을 하지요. 협상에는 어떨까요? 정보가 있어야 전략이나 대응 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대해 협상 중입니다. 통상 해외 공장 건설은 약 24개월 정도가 걸리며 상황에 따라 1, 2개월 정도 전후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 건설 기간의 단축은 비용 감소와 직결되므로 투자하는 측은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공장 건설을 발주하는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공장 건설이 가능한 기술을 가진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었죠. 진행 중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가격, 품질, 납기 등의 경쟁력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협상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중국 기업이 예산 등 사정을 고려 내년도 말에는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공사 건설 기간을 계산하니 2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장 건설 기간을 20개월로 완료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통상 프로젝트를 계약하고 시작하므로 협상 및 계약을 빨리 진행해도 수개월이 필요하므로 공장 건설을 17개월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세계 어떤 기업도 17개월 전후에 공장을 완전하게 건설했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년 말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의 기술자들이 모여 회의를 거듭했지만 내년 말에 생산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동의했다가 공장 건설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가 막대할 것입니다. 뾰족한 대책 없이 시간이 흘러가던 중 기술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전자부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장 건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공급이 부족하여 어떤 완제품 제조 기업들은 납기가 오래 걸리는 부품들을 미리 선주문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선주문이라니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선주문을 했다가 계약이 안 되면 선주문한 부품은 그대로 불용자재가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하나가 중국 기업이 주장하는 내년도 말 생산 시작을 해결할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술자와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 협상자, 공장 건설을 위해 납기가 오래 걸리는 부품을 미리 확보한다면 얼마나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기술자, 4개월 전후입니다. 한국 기업 협상자, 필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요? 기술자, 약 600만 달러입니다. 협상자,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기술자, 프로젝트가 수주 안 되면 고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자, 우리 기업은 한국과 해외 및 몇 개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혹 향후 증실이 필요한 공장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합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 협상자는 우연히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협상에 이용할지 궁리하였습니다. 장납기 부품을 선주문하는 경우 공장 건설 기간을 20개월 전후는 가능하겠다. 그러면 중국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 협상 계약이 완료되기 전 현 시점에 장납기 부품이 발주되어야 한다. 계약되고 시작하면 공사 기간은 17개월 전후.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 장납기 품목의 발주를 받아야 한다. 중국 기업과 잘 협의하면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 협상을 합니다. 한국 기업 협상자, 중국 기업에게 질문합니다. 공장 건설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중국 기업 협상자, 중국에서 제품의 수요가 매우 정제되고 있어 공장 건설은 꼭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 협상자, 내년 말 생산 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우리 기업이 공장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내년 말 생산 시작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 협상자, 어떠한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까? 한국 기업 협상자, 보통 계약 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공장 건설을 위한 부품들을 발주하는데 일부 설비에 필요한 부품은 납기가 아주 오래 걸리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으로 인해 공장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본 프로젝트가 확실하다면 납기가 오래 걸리는 부품을 지금 당장 계약 전이라도 미리 주문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공장 건설을 하여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금이 일부 선투입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지요. 계속 한국 기업의 주장입니다. 장납기 부품을 선발주하여도 공장 건설 기간이 20개월 정도로 빠듯합니다. 만일 협상 및 계약 후 프로젝트 시작 시 내년 말 생산 시작은 불가합니다. 검토하신 후 해당 품목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선발주를 해주시면 합니다. 우리도 바로 설비를 제조하는 해외 기업에게 부품 발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협상자,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금액이 크면 정부 승인 등을 고려 쉽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 협상자, 약 600만 달러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기업의 발주에 의해 한국 기업이 자금 부담을 하여 장납기 품목을 미리 구매하여 내년 말 생산 시작을 목표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지요. 이후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은 프로젝트 계약을 하였고 한국 기업은 또 하나의 공장 건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기술자의 단순한 정보가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시켜 프로젝트 수주를 하는 큰 계기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되는 이야기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장 건설 후 생산 수율에 대해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수율은 생산 초기에는 낮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설비의 완전한 가동을 위해 기술자들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바와 같이 공장 건설 후 초기 생산 수율은 75%로 하자고 중국 기업에게 제안하자 바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격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중국 기업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번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 시 공장 벽 현수막에 생산 수율 90% 달성을 보았습니다. 왜 75%의 저급 기술을 제공하려는 것입니까? 지난 공장 방문 시 당시 현수막에 적힌 글자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미 FDA 소고기 협상 수입입니다. 일본은 일본 내 350마리 모든 소를 검사한 결과 21개월, 23개월 된 소에서 강우병이 밝혀진 것을 근거로 미국과 협상해서 20개월 미만 된 소로 수입을 제한하였지만 한국은 과학적인 근거, 국제적 기준에서 미국에게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정부가 가지는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잘하기 위한 정부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 국가의 관습, 문화, 법 규정, 상대 기업 문화입니다. 두 번째, 상대 입장에서 협상 중인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입니다. 상대 기업이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 시 우선순위 중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 협상 구성원에 대한 정보로 협상력, 협상 경험, 상대 기업에서의 직책 등 위치 및 주요 역할입니다. 네 번째, 협상 일정으로 시간이 누구 편에게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협상 일정이 촉박한 측이, 즉 협상을 빨리 완료하여 하는 측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협상 일정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일정보다 상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진짜 협상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누가 유리한가? 공급이 부족하면 판매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협상 중인 프로젝트의 경쟁 기업은 누구이며 이들 경쟁 기업과 우리 기업과 비교 시 장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경쟁 기업에 대한 정보는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는 환율의 변화, 환경 규제, 상대 국가의 승인한 정부 법 규정 등 진행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대 기업의 직간접 인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히 크게 영향을 주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전공, 주요 경력, 성향이나 의사결정 방법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는 협상 결렬 시 상대 측의 대응에 관한 것으로 상대가 어떠한 어려움을 입는 것인지 아님 쉽게 타 공급자와 협의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우리 측의 경쟁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납기, 품질, 성능, 예에서 영양 등 경쟁기업 대비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조사해야 합니다. 상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기술의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로 구분하며 공개 정보는 인터넷, 언론 기사 등에서 세부적으로 수집하며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상대 협상자를 포함 상대 기업의 직접 간접 부서분들을 만날 때 넌지시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예로 상대 측이 원하는 가격 범위 등 주요 조건은 협상 테이블에서 질문과 응답 과정 중 상대 얘기에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조파를 찾아내야 합니다. 조파는 존 오브 파시블 어그리먼트, 즉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최소 범위입니다. 영어가 사용되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바지를 구입하러 매장에 간 경우 매장 주인은 10만 5천 원을 받을 목적으로 11만 5천 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이 판매자 입장에서 조파로 표면화되지 않은 10만 5천 원 또는 이에 근접한 최소 가격을 알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면 정보 부재로 판단과 결정이 모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편이 협상에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옷을 구입하러 가도, 고급 식당을 가려고 해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차를 구입할 때도 우선하여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보 관련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의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듯이 상대도 우리 정보 입수를 위해 노력하므로 정보의 노출이나 공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정확, 신속, 입수 채널 다양화입니다. 필요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입수하는 것을 생활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여러분의 가치 정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 이야기가 지속되려면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